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소식이 국제사회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슬라 폰데어 라이엔은 학살 현장 부차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차에서 우리 인간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잔악 행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나는 오늘 키이우의 유럽이 당신 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네, 이 시간의 방송은 부차 학살 사건 이후에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이 현지 시간 4월 7일 오전 특별 총회를 열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였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 그 현장의 증거를 근거로 해서 러시아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 자격이 없다. 그런 이유로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가결이 되어 러시아는 유엔 창설의 핵심 주최국이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인권위원회 같은 산하기구에서 퇴출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 인권이사회는 총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선출된 47개 이사국이 3년씩 임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권이사국으로서 새 임기를 시작한 러시아는 이번 특별총회에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참석국 3분의 2가 찬성하면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엔은 압도적으로 퇴출을 가결했습니다. 총 193개국 중 175개국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를 제외한 유효표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넉넉한 표차로 러시아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반대한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 북한, 쿠바, 벨라루스, 시리아 등과 같은 주요 인권 유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세르히 키슬리자 주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는 표결 전에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배는 안개 속에서 치명적인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배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사회를 말하는 거겠죠. 이 배를 인권이사회가 아닌 타이타닉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침몰시키는 위기에서 구하려면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의안 찬성을 호소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인권 침해국은 유엔 인권기구를 이끌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편에서 겟나니 구지민 주 유엔 러시아 차석 대사는 오늘 결의안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인권 상황과 거리가 멀다,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민간인 집단 학살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조작으로 넘겼죠. 장쥔 중국 대사 역시 양쪽으로 갈라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성급한 행동은 유엔 분열을 심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김성 북한 대사도 결의안을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친러시아 성향 회원국들은 러시아 편을 거들면서 반대를 했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러시아는 외교 무대에서 심각한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러시아가 유엔 총회 규탄 대상이 된 적은 있지만 산하기구에서 퇴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퇴출 여파는 러시아의 국제기구에서의 퇴출 분위기를 한층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5일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에서도 박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전보장이사회 규정상 러시아가 스스로를 제명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서방 국가들은 더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옥죄고 있는데요. 다른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압박의 강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도 퇴출로 가고 있습니다. 회원국 4분의 3인 148개국이 찬성만 하면
회원국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 WTO 퇴출은 미국의 추가 제재 법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북한과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등에 불과합니다. 퇴출이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국제사회 두 번째 큰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은 7월, 11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즉 G20 회의에 러시아가 참석하면 우리는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은 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러시아의 국제통화기금 IMF 퇴출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정황에 따라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러시아로서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제재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8일 현재 유럽연합, 즉 EU 등 세계 36개국에서 약 400여 명의 러시아 외교관이 추앙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상주하고 있던 세계적인 기업 600곳 이상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아주 접거나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제재 면에서는 처음으로 EU가 7일 석탄 금수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석탄 에너지 수입은 유럽이 전체 석탄 수입의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하기로 금수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단 이 조치에 한해서는 회원국은 석탄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120일 유예 기간을 둔 후에 8월에 가서 발효된다고 결의에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있어서 EU 회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죠. 이것은 합의에는 불발이 됐습니다만 제재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G7 주요 7개 나라도 7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주요 경제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만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계속된다고 해도 국제적 제재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전적으로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푸틴 정권이 붕괴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런 제재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러시아의 반인륜적 악행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푸틴 옹호 세력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이런 노력이 전쟁 범죄의 잔악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또 평화를 위한 고통을 분담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